건국대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그런 무난한 시험이기에 이게 합격의 열쇠입니다. 이 학교는. 여러분은 이 건국대의 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입시영어의 모든 것 대인모. 자, 오늘은 건국대 편입학 전형과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집 인원 나름 많이 뽑는, 나름이 아니라 사실 전국에 있는 그 주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이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문을 합쳐서 357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5학년은 더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 건국대는 사실 편입학을 준비하는 거의 모든 학생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경쟁률은 30대 1 정도가 이제 일반 편입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 60명, 그 다음에 이 6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한 학생은 거의 2,000여 명이고요. 경쟁률은 32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연인문을 합쳐서 말씀드린 것이지 항상 모든 대학교 그렇지만은 인문계가 훨씬 경쟁률이 빡셉니다. 인문계는 80대 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건국대 모집 요강을 보시면요. 이게 전형이 약간 특이한 게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우선 공통으로 이제 위에서 봤던 일반 편입이든 학사 편입이든 동일하고요. 자, 1단계 같은 경우에 당연하죠. 영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필기고사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은 영어, 자연계는 그렇죠. 영어하고 수학, 필기고사 100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발 배수가 7배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보통 3배수, 많아야 5배수인데 7배수예요. 이 말은 뭐예요? 20명을 이렇게 뽑는다. 특정 학과에서 20명을 뽑으면 1차를 통과시키는 인원을 7배수니까 140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20명을 떨어뜨리고 20명을 뽑게 된다. 최종적으로 뽑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학교는 이제 2단계에서 필기고사가 이제 70%가 반영되면서 서류평가 이게 중요하죠. 30%니까 꽤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국대를 지원할 때는 이 서류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서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영어 영역을 좀 보면은 아시겠지만 인문 같은 경우에는 40문항 60분 내에 푸셔야 되고요. 자연 같은 경우에는 60분 내에 영수 합쳐서 40문항, 영어 20문항, 수학 20문항을 푸셔야 되는데요. 자,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어휘 문법, 논리 완성, 독해를 이렇게 출제하는데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심적이야. 변태 같은 어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어휘가 제법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생, 즉 수능 어휘까지 꼼꼼히 잘 공부하고 편입 어휘 있죠. 그러니까 편입 어휘를 GRE까지는 안 가더라도 편입 어휘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잘 대비를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한번 직접 보시면요. dissociation, ratification, equilibrium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다른 학교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굉장히 준수해요. 그러니까 수능 어휘도 꽤 있어요. 보시면 equilibrium 이런 거 수능 공부하다 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 이런 거 꽤 있습니다. rude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row, stability 이런 것들 보시면 벌써 제가 한 4줄 봤는데 꽤 해당되죠. 수능 어휘에. 근데 바로 서강대만 본다 하더라도 서강대는 진짜 어려워요.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태 같은 어휘가 건국대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기본적인 수능 어휘 정도의 수준을 약간 넘어서서 공부하시면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법이 얘가 제일 중요해요. 합격의 열쇠예요. 왜냐하면
이따 그 논리 완성 독해도 보시면 설명드린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어휘라든가 논리 완성 독해 이거 미리 설명드릴까요? 논리 완성도 문장 길이도 짧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어휘 원래 이게 선택지 어휘가 진짜 어렵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얘네는 선택지 어휘도 준수해요. 그러니까 뭐 일례로 이 정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선택지도 지금 보시면 뭐 편입 공부 안 했어도 알만한 게 뭐 upgrade 반대, 뭐 degraded, 그 다음에 뭐 cynical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 되게 cynical하다. 그 다음 radical, 요 정도는 수능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2, 3번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준수예요. 오케이? 지금 편입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라면은 이제 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준수한 편이라고. 타 학교에 비교하자면. 그래서 논리 완성도 할 만하고요. 독해도 추상적인 소재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형에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능 바로 끝난 다음에 아마 편입 공부해도 수능 점수가 좋았다면은 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지문 길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 발문도 보통 다른 학교는 다 영어로 주거든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문장 사유이죠. 그 다음에 윗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능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무난한 시험이기에 그래서 문법이 중요해요. 문법이 이게 합격의 열쇠입니다. 이 학교는. 근데 문법 나오는 건 되게 지엽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수능 공부하다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오형식 메이크의 용법이라든가 형용사 부사의 구분 문제, 동사의 수일치, what과 뭐 how의 구분.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경우 what과 대세 구분을 내긴 하지만 어쨌든 뭐 what과 how의 구분, help의 용법 등등등. 수능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여러분이 잘 소화를 하셨다면 충분히 볼만한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문법은 문법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지엽적인 걸 안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 문법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문법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 건국대의 합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준수한 난이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가장 가까운 출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될 수 있는 건 문법이다. 됐죠? 그래서 문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집 전형이 2차에서 무려 7배수나 뽑아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학업 계획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동일계가 조금 더 유리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비동일계 학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였어요. 철학과였는데 뭐 생명공학에 평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생명공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물론 지원했을 때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대다수가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동일계가 유리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할 때 합격 컷이 조금 더 낮은 편에 해당되는 학과를 소개드리자면은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컷이 좀 전반적으로 낮은 학과가 교육공학이라든가 국문, 사학, 철학 이렇게 비인기 학과들이 아무래도 좀 컷이 낮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좋지 않거나 뭐 자연계 같은 경우 영어 수학 성적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연계는 아래에 있는 학과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줄기세포, 재생, 시스템, 생명, 융합생명, 생명과학 이런 학과들이 전반적으로 컷이 낮은 학과에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지원을 하실 때 목표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처음부터 컷 낮은 학과를 이제 목표로 잡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추후에 지원할 때는 이런 학과들을 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앞으로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여러분이 충실히 하신다면은 그만큼 보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당연히 어렵죠. 근데 뜬금없이 가천대학교 이런 데 되게 어렵거든요.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에 합격 컷을 공개해놨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들의 이제 이 실제 점수를 공개해놨는데 진짜 낮습니다. 점수가 합격자들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막 60점대예요. 거의 반타작이잖아요. 그럼 합격해요. 그다음 자연계는 막 40점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너무 어려워버리면 변별력이 없어. 근데 건대는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충실하게 한 학생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다. 게다가 많이 뽑잖아요. 됐죠? 그래서 건국대 여러분 참고해서 앞으로 이제 입시를 대비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강료 내고 가셔야죠. 수강료는 돈이 아니라 초대꾸알.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